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열심히 지금 인준하시고 임명하시고 계신데 역시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이 벌써부터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취임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2주 됐나요? 네, 아직 잉크도 안 마른 상태인데 역시 민주당입니다. 추가로 트럼프가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윤 규명에 관심 없다. 오히려 이재명과 더 이런 미 외교지 충격 정망 이런 기사가 올라와서 저는 솔직히 보자마자 또 장난쳤네. 한국 언론이 또 한국 언론 했네. 그렇게만 생각하고 당연히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 측에서 물어가지고 아주 공식 그런 자료인 것 마냥 이렇게 막 퍼뜨리고 그러고 이게 막 네이버 뉴스 1위를 달성하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쪽 분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를 원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뭐가 떳떳하지 못하길래? 그래서 정말 이거 언급을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 한국 언론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해리스를 아주 압도적인 수치로 이겨버렸는데 그 직전까지도 해리스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한국 언론들 아직도 믿으시는 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외신기사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미셸 킴이라는 사람이 썼네요. 킴만 봐도 한국 사람이죠. 서울에 계신 한국 사람인 것 같고, US 러이어?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미국 변호사라고요? 이름부터 한국계인 것 같은데, 미국 변호사는요, 사실 이 주별로, 무슨 주, 이렇게 움직여서 저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하거든요. 미국 정부의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아니면 아예 저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미셸 킴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미국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아닐 거고 이상하죠? 그럼 왜 저렇게 썼을까요? 정체를 숨기려고? 아니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이상합니다. FP라는 언론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원래 여기도 좀 유명한 언론이고 근데 FP에서도 그냥 한국 작가가 쓴 기사나 한국 사람의 주장을 이제 쓴 거를 지금 한국 언론에서 문화일보 뭐 하는 곳이죠? 지금 외국 언론의 공식 주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특히 외신이면 무조건 믿는 이 한국인들한테 좀 약한데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이걸 퍼나르고 있어요. 네이버 뉴스 막 1위 달성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트럼프가 관심 없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 아닐까요? 저희는 팩트만 보고 이 상황을 가려고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더 트럼프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본론으로 가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제 취임 한 2주 정도 지났죠? 2, 3주 정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웃기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든 한국 민주당이든 그쵸? 텍사스의 엘 그린 하원 의원 민주당인데 트럼프를 맹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의원은 7년 전에도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었던 그 의원입니다. 사실 아무리 미국 민주당이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국 민주당한테 좀 배워야 되죠.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민주당의 한 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미국 민주당이 좀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 공화당은요 한국 국민의힘과는 다릅니다. 진짜 우파 정당스러운 정당이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겠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심 끌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발의하는 사람도 알 겁니다. 이게 안 될 거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냥 관심 끌기입니다. 진짜로. 미국은요, 한국과 다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나 심판의 권한이 모두 의회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이 나오면 이제 또 발의를 하는 거고 발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데 일단 그 과반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만 또 통과를 하고 그걸 또 상원에서 심판을 진행을 하고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나오면 탄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거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 한국의 상황처럼 막 민주당, 거대 야당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예요. 트럼프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냥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저 말고 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요즘 열일 중입니다. 여러 곳을 아주 탈탈 털고 계신데, 트럼프의 그 발에 맞춰서 탈탈 털고 계신데, 지금 SNS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딱 간단하게 썼습니다. Nobody cares.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쓴다. 하나도 신경 안 쓴다. 끝.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선동은 한준인데요. 이거 해명하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요즘 더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트럼프 내각이 완전하게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취임은 한지 됐지만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인의 사람들로 이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인준이 완료가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준한 사람도 있고 지금 심사 비슷한 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측도 완전히 100% 갖춰서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볼 때 관세나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내각이 정상적으로 막 100% 발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가장 기대하는 트럼프의 사람 중에 한 분은 바로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도 이 캐시 파텔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눈 좀 보세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의미로 살짝 돌아있는 그런 눈을 가진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이번에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으로 임명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알고 계신 정도는 그냥 선거 수사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신데 물론 맞습니다. 수사할 사람이고요. 수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훨씬 더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캐시 파텔은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일반 변호사는 아니고 좀 큰 사건을 다루는 좀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좀 중요한 변호사 그런 정도의 위치였는데 변호사로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스카웃을 하냐? 바로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스카웃을 합니다. 이 캐시 파텔을. 일개 변호사였던 캐시 파텔을. 이때가 트럼프 1기였습니다. 네. 변호사에서 국방부로 가기 전에 연방 검사까지 했었는데요.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 일반 변호사에서 연방 검사까지 가는 거는 엄청난 레벨 차이가 있는 말 그대로 엄청 크게 점프한 사례예요. 근데 이 연방 검사일 때도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다 잡아서 다 기소를 때려버렸고 그 사이에서도 잠깐 있는 그 검사 자리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람이 국방부로 갔죠. 국방부로 가서 이제 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합동특수작전사령부 JSOC라고 하는 곳에 연락 책임자로 재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떤 일을 하냐면 좀 글로벌적인 일, 미국에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세력에 있어서 좀 글로벌하게 일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는 곳마다 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캐시 파텔 최고다. 이런 식으로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트럼프가 이 사람을 드디어 이제 보게 됩니다. 2017년인데요. 캐시 파텔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백악관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트럼프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네, 이번에 그 인연으로 FBI 국장까지 하게 되는 캐시 파텔인 거죠. 그리고 그 트럼프 1기 말에 여러분 엄청 복잡했던 그 시국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 뭐 백악관 에도 그렇고 정말 트럼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집중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급하게 트럼프 측에서 갑자기 기존의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해임시키고 이 크리스토퍼 밀러라는 사람을 갑자기 앉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긴 했는데 이 크리스토퍼 밀러는요 엄청난 분석가입니다. 엄청난 분석가. 대령 출신이고 분석으로는 거의 미국 군에서 거의 탑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사람을 갑자기 국방장관으로 앉힌 거죠. 아마 이때 이 트럼프가 이 선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사람을
안 쳤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서 캐시 파텔을요, 이 크리스토퍼 밀러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갑자기 임기 말 3개월 앞두고. 그거 아니면 사실 여러분 연관성이 없어요. 임기 말에 갑자기 국방장관을 자르고 이 사람을 임명하고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앉힌다? 뭔가 액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트럼프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다 알고 액션을 취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묻히고 지나간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힐러리 아시죠? 힐러리가 트럼프 일기 동안 그 4년 동안 백악관을 도청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냥 트럼프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을 해서 뭐 건덕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가 바로 이겼습니다. 증거도 명확해서 그냥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감청을 했다니까요.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바이든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고 트럼프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4년간 감옥까지 갔다 오고 머그샷까지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서 그렇게 막 보복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충격 발언했죠. 나는 지난 4년간 지옥을 겪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바이든과 힐러리한테 하는 말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 말인데, 그쪽도 내가 겪은 걸 겪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쪽도 내가 겪었던 것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복을 시사한 겁니다. 보복을 시사한 겁니다.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FBI 국장으로 앉혔을 때부터 보복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4년 동안, 지난 바이든 4년 동안 집에서 놀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치밀하게, 누구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고, 그 시작은 바로 FBI 국장으로 임명이 된 캐시 파텔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과거에 트럼프를 조사한 이 연방 수사 요원들도 전부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고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자리 DNI라는 게 있습니다. DNI는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미국의 국가정보장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관이냐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CIA, FBI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기관들이 이 DNI의 지휘를 받는 그런 산하기관인 거예요. CIA나 FBI도. 그러니까 캐시 파텔이 지금 FBI로 가도 DNI의 국장이 트럼프의 사람으로 임명이 되어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날개를 달겠죠. 그 자리가 아마 이제 곧 결정이 날 건데, 지금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이제 충성파입니다. 여성분인데 사모아계 여성분이에요. 미국인.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먼저 그 상원정보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9대8로 넘었다고 합니다. 9대8로. 여기도 민주당의 반대가 한국처럼 굉장히 심한 곳이고, DNI 국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국정원장? 아니면 뭐 검찰총장?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원 전체 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쪽에서 좀 엄청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이분이 임명이 되면 미국에서 트럼프 체제, 그러니까 정보 관련한 트럼프 체제에서는 거의 완성이 되고, 이제 국방장관 남았습니다. 그것도 곧 임명이 될 것 같고, 굉장히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국방장관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뭐 여기서도 지금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서 아무튼 곧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트럼프 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는요, CIA 전 직원에게 말 그대로 전 직원에게 조기 퇴직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 직원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시고 현재 상황을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저는 여러분 무조건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성격상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희망회로가. 그냥 여러분이 이 지금 흐름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중국 쪽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그 내용도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만들어 드리고, 그냥 힌트 비슷한 걸 드리자면 좀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그쪽도.
그리고 2월 17일은요.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이때도 뭔가 소식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안 나오면 뭐 안 나오는 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지지율 올리는 데도 집중을 해야 되고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할 때도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죠. 그때도 뭐 도청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좌파에서 엄청 공격했었죠. 기억나세요? 돈 낭비하냐고. 막상 용산에서 쓰이는 그 운영비가 훨씬 적은데도 그렇게 돈 낭비하냐고 좌파에서 엄청 공격을 했었는데, 네, 여러분 미국 보세요. 실제로 백악관을 4년간 도청을 했다니까요. 미국도 이랬습니다.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청와대 운영 비용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죠. 아주 임기 시작할 때부터.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미국은요,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도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 최측근인 비백도 그렇고, 부통령 제이디 벤스의 와이프도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거 아시죠? 과연 인도가 국제 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갈 것인지 이제 2025년부터 해서 트럼프 2기 때 좀 크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제가 전에 영상에서 짧게 소개만 드렸는데 오늘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캐시 파텔은 이 선거에 대한 거를 아주 강경하게 잡아내려고 1000명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굉장히 코드가 잘 맞고요. DNI 국장에 게버드가 앉혀지고 FBI 국장에 또 캐시 파텔이 앉혀지고 또 CIA 국장 그리고 지금 안 된 게 국방장관이랑 법무부 장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없으면 뭘 해도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앉혀지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좀 늦어지는 게 미국에서 인준이 좀 생각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오면 바로 딱딱딱딱 앉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민주당 쪽에서 반대가 심하고 아무튼 방해 공작이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가져가면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늦어지든 빨라지든 미국에서는 이 선거에 대한 거 무조건 조사할 겁니다. 캐시 파텔과 그리고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무조건 조사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윤 대통령 계속해서 변론 잘 해주고 계시고, 이제 앞서서 또 뒤에는 증인들이 빵빵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나오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나오고, 뭐 국정원장도 나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대함으로 바라봐 주시고, 너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이랑 그 변호인단 분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싸워주고 계신데,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져서 헌법재판관으로 어차피 너네들 판 다 짜놓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끝난 싸움이다 이거는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시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볼 필요도 없겠죠.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희망회로 돌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내 정치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은 맞지만 이렇게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 그리고 이 민주당 측의 움직임 보세요. 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그 FP의 어떤 그 트럼프가 윤 대통령 안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계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FP의 정식 의견인 것처럼 그걸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해서 문화일보 기자님 어떤 생각으로 하셨어요 그거?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은 아주 재가공을 해서 그걸 여러 곳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누구보다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안 도와주기를 바라는 곳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조선일보에서도 정정보도를 낸 것처럼 서울 변호사 기구였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뭐 물론 내각제 세력이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절독도 했지만은 뭐 이거는 잘했다 그냥 이거는 잘했다 딱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간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국제 정치 국제적으로 보시고 이 사태를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채널 운영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